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 승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강진구와 더 탐사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꺼져가던 언론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번 2차 구속영장은 지난번 1차 때와 달리 사실 크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너무나 부당한 영장 청구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차 이 구속 시도는 사법부를 상대로 부당한, 상상하기 힘든 부당한 외부 압력이 행해지만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22일 황당한 논리와 궤변으로 정치검찰이 더 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해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하루 종일 숨죽이며 지켜봐야 했는데요. 비정상적인 판결이 넘쳐나니 그도 그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현명한 판사의 판단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사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구속의 불분명한 사유와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건데요.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죠. 한 사람을 타겟으로 벌이는 검찰의 보복수사, 기소가 어처구니가 없는 지경인데요. 왜 윤석열 검찰공화국, 한동훈 검찰 친위부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또 같은 날 MBC 보도국 정치팀의 이기주, 이정은, 신수아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54회 한국기자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이 1호기를 탑승해서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을 뉴스데스크에서 연속으로 보도했는데요. 한국기자협회는 대통령의 권력과 사적 이해관계의 혼입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거죠. 권력을 견제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참 언론인들인데요. 이런 참 기자들이 있기에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더한 폐악질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해서인 거죠. 다행입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언론이 있다는 게 말이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요즘 숫자가 유행입니다. 133. 이거는 무슨 사건 번호입니까?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지사 직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날 경기도청, 남북부 청사, 경기도의회 등 19곳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이뤄졌던 대북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지사인데요. 느닷없이 강행된 압수수색에 김 지사는 크게 반발하며 분노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 대통령 뜻인가라고 반문했는데요.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오늘 매우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 일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지금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것도 2022년 5월이고 제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검찰의 행태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어 경기도청에 대해 13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과 검찰권 오남용으로 도행정 마비가 빈번했고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시계를 얼마나 거꾸로 돌리려 하느냐,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오늘 제가 그 실체를 똑똑히 봤다. 이런 무도함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이 또다시 경기도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황당하게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만으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증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일방적 진술만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엎을 기세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신기록이라도 세우려는 것입니까? 야당 대표를 겨냥한 압수수색 숫자만으로도 이미 기네스북에 실리기 충분해 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온통 매달려 다른 수사를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수사해 보십시오. 절반만이라도 이렇게 수사해 보십시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8만 주 매매 주문 이후 또다시 통화를 통해 거래 내역을 보고받았다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에 대한 말조차 일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주문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궤변만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검찰에겐 하명 수사 가이드라인입니까? 살아있는 권력 앞에 기세등등하던 검찰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오로지 침묵으로만 일관합니까? 야당 탄압에 몰두하느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인의 비서실로 전락하고 검찰은 대통령의 하명 수사만 하고 있는 참담한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날 경기도청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요. 압수수색 범위를 특정해달라는 도청 직원들과 일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뇌물죄를 만들어낸 검찰이 이제는 과거의 죄를 재구성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한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평화협력국과 농축산 관련 부서 등 대북협력사업부서 10곳에 달했는데요. 도지사 직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그러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전임지사 재임 기간 진행됐던 대북사업과 방북 추진 그리고 쌍방울그룹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횡령과 배임 수사를 뛰어넘어 그 비자금의 종착지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겨냥한 수사임을 분명히 한 건데요.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걸 대비해 미리 다른 사건으로 체포 동의안을 또 제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번엔 종북몰이, 북풍몰이로 말이죠. 검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지난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전 회장에게 경기도 대북협력 사업인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근거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대체 어디서 찾고 있는 걸까요? 그 자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까요? 검찰은 경기도를 위해 대북 지원을 했다는 김 전 회장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함께 불러 2차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정적 죽이기 수사. 아마도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재명을 없애야만 하니까 말이죠.